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돌아온 환희따입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오셨나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쭉 이렇게 이어서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2부 세르 동사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형용사들하고 같이 볼게요. 지금 겁을 벌써부터 조금 먹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르 동사하고 좀 같이 많이 쓰이는 형용사들을 그냥 제가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이 세르 동사랑 같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키가 165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제가 커 보인대요. 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희따는 키가 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주어가 뭐가 될까요? 환희따가 되겠죠. 환희따는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3인칭이 되겠죠. 3인칭인데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앞에서 보았던 주어 3인칭 단수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에이야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오? 악수가 돼버렸네. 아니야. 어머. 잠시만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원래 이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되게 좀 보기 편했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자, 그래서 S, 환희따는 S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환희따 is 이렇게 하면 환희따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환희따는 어떻다, 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정리해둔 형용사를 보시면 키가 큰, 높이가 높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알도, 알다, 알도스, 알다스. 그러니까 4단 변화를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 단수 주어에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성 단수 주어기 때문에 환희따에스 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요 오 자리 있잖아요. 요 오 자리에 여성이면은 알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복수예요. 그러면은 오를 그대로 살리고 뒤에 뭐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에세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도, 알다, 알도스, 알다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작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남자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친구 이름을 루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루이스는 키가 작아. 루이스 마찬가지 3인칭 단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루이스 is bajo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테이블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빌딩의 높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요. 알도, 바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스페인어로 edificio라고 하거든요. edifici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edificio. 좀 느리다. edificio 같은 경우에는요. 오로 끝나기 때문에 남성 단수 명사겠죠. 그래서 el edificio 건물은요. es 건물 마찬가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l edificio es 높아요. 그러니까 alto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건물들이 높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s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같이 배울 거긴 해요. 우리 정관사,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남성 단수, 남성 복수 우리 정관사는요. lo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os edificios라고 이야기하면요. 건물들은요. 그 건물들은요. son이 돼야 되겠죠. 왜? los edificios 같은 경우에는요. 요 3인칭 복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os edificios 어떻게 보면 에이오스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os edificios가 에이오스는 아니에요. 에이오스는 그들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인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3인칭 건물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의 것이기 때문에 복수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 변형을 son으로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los edificios 다시 우리 원래 보던 걸로 돌아와서 los edificios 어떤 것들이요? 건물들이요. son altos가 될 수 있겠죠. Los edificios son altos. 건물들이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형용사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되게 친절하시네요. 되게 다정하시네요.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 가운데 요렇게 보면은 제가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정리 좀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근면성실한, 다정한, 사근사근한 여러 가지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형용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amable, amable. 혹은 그 아래 있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agradable, agradable. 이런 식의 두 형용사가 친절한, 다정한, 사근사근한 뭐 이런 식의 표현들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밑에 있는 simpático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잡아줬어요. 혹은 내가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줬어요. 혹은 나에게 뭐 되게 오늘 입은 원피스가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되게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할 때 와, 너 정말 친절하다. 그러니까 고마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eres ama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ú eres 기억나시죠? 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eres amable 하면 너 정말 친절하구나. eres agradable 너 정말 친절하구나. eres simpático 남성인 경우, eres simpática 여성인 경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형용사도요. 꼭 이렇게 오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또 다른 모음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남성, 여성 모두 같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uan es amable. 호환은 친절해. Maria es amable. 마리아 친절해. 후안하고 마리아는 둘 다 친절해요. 후안이 마리아, son amables.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수일치 조금씩 감이 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로 끝나는 형용사들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같이 봤던 키가 큰, 알또 이런 것들, 마호 이런 것들, 어이구 글씨가 좀 구겨져서 보이는데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s만 붙여주시면 복수로 바꿀 수 있어요. alto, alta, altos, altas, bajo, baja, bajos, bajas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뭐 꼭 애가 포함된 단어들이 아니고 다른 뭐 모음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음들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에, 에세 혹은 에세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든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주어랑 붙여서 이야기하면 문장을 기본적으로 세르 동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낡은 이런 느낌보다는 좀 오래된 좀 옛날에 약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 어떤 거냐면요. gastado입니다. gastado. gastado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많이 사용된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오탈자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뭔가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사용감이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gastad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혼자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 번씩 이렇게 오달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gastado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gastar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gastar 동사. gastar 동사는요, 사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감이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gastado
잘은 좀 사용감이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tiguo라고 하는 형용사, 이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래된 옛날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보석 중에 앤티크 보석 혹은 뭐 가구도 앤틱 가구 이런 것들이 좀 옛날 스타일인데 손때도 묻고 뭔가 좀 세월의 흔적이 예쁘게 묻은 것들을 우리가 앤티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스타도는 사용감이 있는 거 말 그대로 많이 써서 그리고 안티구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경복궁 굉장히 안티구어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뭐 예를 들어서 연대 캠퍼스 건물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들 안티구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지갑을 너무 많이 오래 써서 나달나달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gastado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에호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늙은 거예요. 올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냥 왜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약간 늙은이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냥 미에호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뭐 늙었다 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에호는요. 낡은, 늙은 뭐 이런 식의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건물 진짜 옛날 거야. 근데 이제 약간 좀 재개발이 필요한, 뭐 약간 좀 이렇게, 외관도 벽돌도 좀 떨어지고 한 그런 것들 미에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 할아버지 되게 나이 많아. 우리 할아버지 늙었어. 미에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거 미에호, 늙은 거 미에호. 그리고 손때가 묻어서 조금 예스럽게 오래된 것 안티구어 제일 아래 있는 거. 그리고 이 안티고의 반대말이 모데르노입니다. 모데르노. 세련된, 현대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에호의 반대말 제가 여기 잠깐 안 적어둔 것 같은데 누에보입니다. 누에보. 우리 스페인 여행 다녀오신 분들 누에보 다리 뭐 들어보신 적 있죠? 누에보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eliz Año Nuevo라고 하면은요. 스페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Feliz 즐거운 Año 어떤 거냐면 해라는 뜻이에요. Feliz Año 어떤 해 Nuevo 새로운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Feliz Año Nuevo 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새해 되세요. 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보셨고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거 맞아요. 이런 거 까로 비싸요. 지금 조금 화면 이동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 아유 느리다. 까로, 비싸요. 이런 것들. 마라또, 좀 싸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술 중에 우리 위스키가 진짜 비싸잖아요. 스페인어로 위스키를 좀 특이하게 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구이스키,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우거든요. 구이스키, 이렇게 써요. 구이스키. 특이하죠? 구이스키. 이거 위스키란 뜻이에요. 위스키는 저장하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대요. 그래서 el whisky es caro.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비교적 와인이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래서 와인, 비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el vino es barato. 와인은 좀 싸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싸다, 비싸다. 우리 여행 갈 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이 표현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뭔가 크다, 작다 이런 거. 와, 저 집 진짜 크다. 와, 저 상자가 엄청 큰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좀 익숙한 단어죠. 그란데.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할 때 그 그란데 맞아요. 그란데가 큰이란 뜻인데 성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란데 사이즈, 좀 큰 사이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el café, 커피가 es grande,
크네요. La casa, 집이 es grande, 크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 이렇게 두 개로 같이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처음부터 pequeño, pequeña. n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비음 넣어서 혹은 chico, chica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빼끼뇨는요, 좀 면적이 작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조금 작은 느낌. 뭐, 공이 좀 작다든지, 인형이나 강아지가 작다든지, 그럴 때 빼끼뇨 사용하고요. 치꼬는 뭔가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 그래서 우리 티셔츠, 작은 S 사이즈 스페인어에서는요, 요 앞에 있는 채만 씁니다. 치꼬, 작은 거. 그리고 우리 스타벅스에서 있잖아요. 작은 사이즈 주세요 할 때 우리는 톨 사이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요. 치꼬라고 합니다. 카페 치꼬 하면 작은 사이즈의 커피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웃긴 게 톨 사이즈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중남미 가셔도 톨 사이즈는 톨이 뭐죠? 스페인어로? 알토죠. 그래서 그냥 알토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데 스타벅스를 제외한 다른 일반 카페에서는 커피 작은 사이즈 주세요 할 때 그냥 chico por favo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외우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걸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내일 수업에서는요, 이 문장으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거니까, 너무 많아.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는 국적형용사예요. 국적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국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꼬레아나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상옥 교수님. 김상옥 교수님 꼬레아노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음식, 한국 뭐 옷, 전통 의복, 아니면 한국 드라마, 뭐 한국 노래 이런 식으로 한국의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은요. 전부 형용사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스페인어로 꼬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꼬미다. 이 글씨가 조금 삐져나가고 있는데 꼬미다가 음식이에요. 그래서 꼬미다 코레아나 하면 한국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형용사, 명사, 성수일치 들어가는 거예요. 꼬미다는 여성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꼬미다 코레아노라고 하면 어법상 틀린 문장이 됩니다. 꼬미다 코레아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의 화장품들, 화장품 제가 여기 밑에다 그냥 쓸게요. 코스메티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코스메틱 영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수형으로 그런 경우에는 코레아노스를 붙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코스메티코스 코레아노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의 화장품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뉴진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뉴진스 멤버 중에 한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어요. 한이는 베트남 혼혈 호주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이는 베트남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이 es vietnamita 하면 한이는 베트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한이 국적이 베트남인지 호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국적이 호주라고 했을 때 한이는 호주 사람이야 마찬가지. 한이 es australiana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요즘은 외국인 멤버들이 많은 걸그룹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어느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해요. 닝닝이라고 하는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제가 알기로는 태국 친구거든요. 닝닝 한국 사람, 태국 사람인데 여자죠. 닝닝 es tailandes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뭐 남자 누구 해볼까요? 옛날에 2PM에 니쿤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분 저기 태국 사람이거든요. 니쿤 es tailandés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파타이는
태국 음식이야. 팟타이 es comida tailandes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스시는, 그러니까 그 초밥 스시는 일본 음식이야. 스시는 사실 이게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의 경우, 특히 외국어에선 고유명사의 경우에는요, 우리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전부 남성 단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시 es 꼬미다. 수시는 남성이지만 꼬미다로 연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포네사 여성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el 수시는 es comida japonesa.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또 뭐라고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 베이프라고 하는 그 요즘 많이 입는 브랜드, 일본 브랜드거든요. 우리 브랜드를요, 스페인어로는 마르카라 그래요. 마르카. A가 잘 안 써지지, 이렇게. 마르카거든요. 마르카. 마크, 메이커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메이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르카라고 해요. 그래서 Vape is marca japonesa.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을 사용하시면은요, 사람 혹은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여기 왼쪽에는 제가 좀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을 정리해놨고요. 그럼 옆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빠에야는 스페인 음식이야. 빠에야 es comida española.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자주 먹는 음료 중에 tinto de verano라고 하는 그 와인에이드가 있어요. tinto de verano es 우리 음료는요. bebida라고 이야기해요. bebida. 그래서 bebida española, tinto de verano es bebida española.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국적 형용사들이요. 만약에 이 남성 단수 단독으로 쓰일 때는요. 그 나라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파뇰이 스페인의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요. 스페인어라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렵다는요. difíci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요. 그래서 inglés es difícil 이렇게 하면요. 영어는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적 형용사들 갖고 있으면은요. 주어가 어떠어떠하다 혹은 주어가 무엇의 어느 나라 것이다. 어느 나라의 무엇인 것이다. 라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들, 뒤에 나와 있는 국적 형용사, 그냥 외우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내일 문장으로 요거를 어떻게 풀어서 볼지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거니까 너무 만화 이거 어떻게 외우지라고 너무 큰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문장으로 같이 풀어내는 연습할 테니까 재밌게 또 한번 세르 동사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르 동사 연습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요거 아마 제가 숙제로 드렸을 거라는 강한 기억이 납니다. 강한 기억이 나는데 몇 가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쉬운 거 말고 조금 헷갈리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새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가 있어서 에야는 그 여자란 뜻이거든요. mujer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 남자는 아까 전에 뭐였었냐면요. hombre였었죠. 그래서 hombre의 반대말이 mujer구나. ella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es가 들어가야 되겠죠. ella es mujer. 저 여자는 여자야. 여자잖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이 읽어보실게요. antipática. 우리 안티파티카는요. 안티가 뭐뭐에 반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사실 심파티카가 친절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티파티카라고 이야기하면요. 좀 불친절한, 심파티코 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ú
너는 어떻다고요? No simpática. no antipática. 안 친절한 게 아니야. 주어가 뚜니까 세르 동사는 eres가 들어가야 되겠죠. Tú no eres antipática. 야, 너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9번 같이 보실게요. Yo no actor. 영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액터, 배우죠. 저 배우 아닌데요. Yo no soy actor가 되겠죠. actor, actores.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성은요, 조금 다릅니다. actora가 아니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actriz. 이렇게 바꿔요. actriz 하면 배우인데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세따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복수로 바꿀 때 세따를 세로 바꾸고 에세를 붙이면 복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Yo no soy actriz. 저 배우 아니에요. 여자의 경우. 그 여자들 배우 아니야. Ellas no son actrices.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보는 게 좋겠어요. 12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Nosotros deportistas. deportista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데포르테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데포르테스라고 그냥 복수형으로 적을게요. 데포르테스 스포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스포츠를 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스페인어가 아로 끝났어요. 여성이야. 아스로 끝났어요. 여성 복수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의 페이크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스페인어는요. 이스타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nosotros 우리들은요. somos deportistas라고 해서 nosotros니까 deportistos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타 여기 지금 띠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갈라볼게요. 이스타로 끝나는 단어들은요. 전부 양성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sotros somos deportistas. nosotras somos deportistas. 우리는 운동선수예요.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르 동사를 좀 같이 보았어요. 세르 동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가 아래 정리해 둔 게 있어서 정체성이나 본질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리고 soy, eres, es, somos, soy, son 이런 식으로 변하고 es, son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되게 여러 개 물려있기 때문에 꼭 첫 문장에는 주어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 no를 붙이면 아니에요. soy estudiante. 저 학생이에요. no soy estudiante.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estar 동사 넘어가기 전에 ser 동사를 활용해서 우리 앞에서 조금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좀 재밌게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지고 estar 동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시간 2부까지 스페인어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